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금호 석유학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채용 공고가 아직 삼성은 포문을 열고 있지 않지만 곧 뜰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계속 공고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24년 상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상반기 취업하셨던 분들 다 아는데 진짜 기괴할 정도로 최근 몇 년 들어서 이렇게 TO가 없고 애들이 합격을 많이 못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에 드렸으니까 한번 보셔서 하반기 때 미리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호석유와 같이 이제 큰 회사는 꼭 잘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상담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제 자소서 보면서 와,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고 놀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펙 평가, 이 스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평가 이런 거 제가 전부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금호석유화 어떤 그룹이냐. 제가 여기는 금호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LG패션, 지금 LF인데 그것도 범 LG가라고 하잖아요. 독립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 집단 순위 42위, 2022년 기준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 회사는 유일한 상장사인 금호석유화기고 그거 외에 12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원래 모태였던 금호아시아나 그룹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보생명, 삼양그룹, 대상그룹, 할인그룹, SM그룹과 더불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B2B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일반인들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한 회사겠거니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형제의 난으로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석유화학 부문이 분리 독립해서 현재는 완전히 별개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범금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때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하고 합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완료되면은 이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 규모는 금호석화그룹에 못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범금호가를 대표하는 기업 집단이 되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금호 쪽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의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떤 직무가 떴느냐? 일단은 뭐 신입사원하고 신입연구원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신입사원 부분에는 관리 쪽에는 이게 회사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직무로 구분해놓고, 회사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뒷부분에 직무 중심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다. 관리는 구매, 재무회계, 데이터 분석, 영업이 해외영업, 국내 영업, 건자재 영업, 문과 직무가 굉장히 많다. 그 뒤에는 이제 기술 엔지니어 직무들이 쭉 있고 신입연구원 직무도 있습니다. 자, 모집 기간은 9월 13일까지고요. 꼭 잊지 말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엔지니어 직무, R&D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소 항목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특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별거 없다, 특이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는 열정, 존중, 진정, 성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거 이렇게까지 구분해 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경험 항목을 제발 스토리텔링 하라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면 꼭 전반적으로 경험을 나열하듯이 쓰게 돼 있어서, 경험을 나열하듯이 쓰고 무슨 마치 자소서의 목적이 매출 5% 향상시켰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이걸 무슨 성과 보고서처럼 쓰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소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에 명확하게 넣어서 스토리텔링해서 자소서 항목마다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될 게 뭐예요? 스토리로 꽉 채웠는데 이 사람이 보이게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경험담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니까 제발 스토리텔링 해주세요라고 이제 구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답답했다. 왜 다들 경험 보고서를 써요? 자, 일단 첫 번째 열정은, 이제 A번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직무 역량과 해당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서술하십시오. 이거는 근데 경험 보고서처럼 써야 되는 항목이긴 해요. 이거 하나만큼은. 왜냐면 이거는, 자,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관련 있는 전문성을 어필하는 거예요.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경험이 있으면 업무 경험 위주로 쓰는 게 좋죠. 사실 어떤 업무를 채용할 때 그 비슷한 업무를 해봤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쓰는 게 좋고, 그게 없다면 관련 대외 활동 또는 무슨 뭐 필요한 어떤 역량 있죠. 데이터 역량, 뭐 협상력 이런 것들을 키웠던 부분을 스토리 넣지 말고 그냥 타이트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B번은 산업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시오. 이거는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렸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뒤에서 내가 한 부분들이 더 임팩트 있게 어필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뭘 한 사람들은 뭐 어때요? 그건 그냥 섀도우 복싱이잖아. 왜 저걸 했는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면 되는 거고, 열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 경험 항목들, 스토리텔링 항목들 자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정이나 가치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고, 협업, 개선, 무슨 뭐 장점 이런 것처럼 솔루션 과정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저희 꽃보다 채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자소서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요약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스펙, 존중은 ABC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나는 A랑 B를 한 묶음으로 보아서 한 가지 경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나 보람있던 경험을 그냥 배고 싶다니까 그냥 상황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토리텔링 항목이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라고 적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상황 설명만 그대로 해 주시고 B번에는 그냥 이게 글자 수가 200 자밖에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그냥 팩트적인 부분만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C번은 또 다른 걸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거나 의견 상황이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200자 이걸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형태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팩트만 전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200 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진정은 뭐냐면 여기는 진정이라는 얘기가 B번은 선택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다 같이 쓰는 게 좋겠죠. 자, 일단 A번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한 경험, B번이 선택사항, 원칙을 준수하며 본인이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준수하고자 노력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사실 A하고 B를 다른 걸 써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글자 수 자체가 이제 녹록하지 않고 게다가 원칙 절차 준수한 경험을 여러 개를 사실 나열하는 게 그렇게 여러 개를 추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노력을 먼저 상황을 A번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막 개인적이고 또 공감대가 좀 어려운 얘기를 적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느니 무슨 동아리 활동비를 누가 훔쳤느니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진행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별로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끝까지 이제 '나는 원칙대로 지켰다.' 이런 부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핏한 것 같고요. 만약 꽃보다 취업 저희 학생들이 장점을 세심함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다 활용하면 좋겠죠. 10번은 회사의 업무 지시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건 또 별도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사회의 어떤 뭐 부조리나 반사회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익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300 자밖에 안 되고 분명히 회사에 사회를 피해 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회사에서 뽑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이제 사수분이나 팀장님과 의논을 해 보고 이러한 상황을 뭐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같이 의논하고 이게 사회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정도를 살펴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좀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그냥 라이트한 범위 안에서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관련된 질문은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유형을 나눠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성장 마지막인데 살아오는 동안 자신에게 생긴 변화 중 인생의 전환점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경험이 있다면 서술하시오. 이게 A인데 200 자예요. A부터 C까지가 인제 전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A는 상황 그리고 B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A번은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거고 B번도 인제 상황 설명인 거죠. 여기서 인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C번에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구조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 시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줬다. 하지만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성장 과정 항목 구조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번은 지금까지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못했던 안 좋은 습관을 서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이것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서술하십시오. 이거 단점이네, 단점. 장단점 쓸 때 단점인데 단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리티컬한 걸 쓰기보다는 장점이고 단점이 된 걸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인제 단점이 뭔지 쓰고 그리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쓰시면 좋다. 자, 여러분 오늘 금호과의 1등으로 등극하는 금호 서교학 그룹의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소서 봤던 게 완전 다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방향 설정, 직무 설정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그런 걸 전부 아시게 될 거니까 상담 오셔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